자, 돌아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 마지막에 풀려고 했던 문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풀어보려고 했던 그 문제 예제 이전에 뭐부터 보려고 하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벌크 모듈러스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모양 자체가 마이너스에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V에다가 델타 V분의 얼마? 델타 B를 썼었고요. 자, 그리고 얼마? 밀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니까 로에다가 얼마 됐죠? 델타 로에다 얼마? 델타 P가 된다 그랬고요. 자, 마찬가지로 감마를 썼을 때 얼마 됩니까? 델타 감마분의 델타 P를 쓴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것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단위 자체가 뭐가 된다 그랬죠? 압력 변화, 압력의 단위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압력의 단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C라고 하는 녀석 자체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C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실제 주어진 게 얼마 됩니까? 원래는 dP 뭐라 했죠? d로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었는데 벌크 모듈러스 최적 탄성 계수를 쓰면 루트 얼마? 밑에 나온 게 로분의 얼마 돼? B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나온 녀석을 계산해 보면 한 20도씨 정도 물에서 20도씨 물에서 음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속이 얼마 정도 되냐면 1450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50m/s 정도 될 것입니다. 공기 중에 340이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잠시만 뮤라고 하는 것도 봤었고 뉴라고 하는 거 맞죠? 느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였습니까? 밑에 나온 녀석의 로분의 얼마? 뮤라고 썼었죠. 자, 이걸 가지고 이 누가 적용되는 좋은 것 중에서 뭐 있다 그랬죠? 레이놀즈 넘버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자체가 뭐였습니까? 주어진 녀석 자체 누분의 얼마 된다 그랬죠? VL이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안 했지만 여기다 이제 누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로분의 뮤에다 얼마? VL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 과정 자체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에 공식이 많잖아. 고급 연력학 가면 공식 자체 장난이게 많은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끝에 뭐죠? 끝에 나와 있는 형태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되는 건 맞는데 뭐 그러한 강력한 캐릭터 되려고 하는 것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최종적으로 힘들면 그 결과만 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얼마 된다? 미우분의 얼마? 로 VL이라고 하는 걸로도 표현되겠죠. 이 레이놀즈 넘버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라 했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매우 작은 값이 있고 중간 값이 있고 아주 큰 값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매우 안정적에서 그냥 안정적인 거 매우 안정적이라 했는데 매우 안정적인 건 그 말은 뭐야? 느리다는 거죠. 매우 느린 운동이. 느리다 보면 이 다른 말로 뭐냐면 관성 자체가 무시당합니다. 관성에 대한 영향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관성 얘기하는지 나중에 레이놀즈 넘버 할 때 보겠습니다. 연이어서 어떻게 된다고 했지? 내가 라미나르, 그쵸? 측류라고 했어요. 자, 라미나르 플로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뭐죠? 난류랍니다. 터뷸런스, 그쵸? 옛날에 뭐죠? 런스 맞나? 터뷸런스. L-A-N-C, L-E-N-C. 터뷸런스, 뭐, 그게 상관없겠죠. 뭐지? 뭐, 이렇게, 요렇게 한번 딱 써주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터뷸런스, 난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유동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때 유체 정력학 진한 유체 동력학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숫자에 대한 의미 정도만 기억하고 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범위에 되는지는 그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뭘 보려고 하냐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예 포물선이긴 한데 이렇게 된 걸 한번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 파이프 생각했는데 파이프 말고 딴 것부터 먼저 합시다. 자, 이게 위에 부분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윗부분이 이렇게 유동체, 여기가 고정층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지금 뭘 볼 것이냐면 이렇게 해서 높이를 잡았을 때 수직이죠. 요 속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해서 포물선을 이루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 속도 프로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물선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랬을 때. 자,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질문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제일 끝에 있는 녀석에서 뭐냐면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단 응력 찾는 거는 쉬워요. 왜냐면 보세요. 이쪽으로 가는 녀석 자체가 뭐냐면 V0라고 일단 돼 있고요. 요 간격 자체를 뭐로 잡았냐면 D로 잡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의 전단 응력 찾는 거는 왜 쉬우냐면 보세요.
내가 어떤 함수의 형태가 전달 능력이 어떻게 돼 있죠? D 이게 뭐 타우라고 하는 녀석의 공식이 뭐였어요? 뮤라고 하는 녀석에다 뒤에 나와 있는 것이 du 얼마입니까? dr이었죠. 자, 이 녀석 자체를 r로 보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r이 좀 부담스러우면 y라고 쓰고 어떻게 돼? 이쪽을 뭐 u라고 쓰면 되겠죠. 또는 u 대신에 v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 식은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뮤에다 얼마? dy에다 얼마 돼? dv라고 써도 관계없죠. 뭘 써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요 놈만 찾아주면 되는 요 놈만. 요 놈만 찾아준다는 건 dv, dy잖아. 그러니까 v라고 하는 식과 y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어떤 함수식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v하고 y라고 하는 녀석 형태가 이렇게 포물선이잖아. 이거 뭐 어렵나? 하나도 안 어렵지. 왜? 보세요. 쫄지 말란 말이야. 오징어 새끼도 아니고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돼 있고 이게 y라고 적혀있게 x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당연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 녀석에 대한 이런 2차 포물선 어떻게 쓰죠? y 꼴 얼마? x제곱 쓰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 되잖아. 적용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모양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우리가 y라고 하는 게 얘가 되고 이쪽이 얼마 돼? u가 되는 거니까 이쪽을 뭐? v제곱 이꼴 얼마? ay라고 씁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포물선인데 뭐. 그치? 아니면 뭐야? v 이꼴 뭐가 돼? 여기서 얼마 돼? y 이꼴 y 이꼴 ax제곱처럼 y 이꼴 av제곱 써도 되고요. 그럼 관계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v제곱 이꼴 ay라고 써봅시다. 모양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를 볼 것이냐면 A가 지금 모르잖아. A를 모르니까 A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V가 어디? 이 거리가 D였을 때 이게 어떻게 속도가 V0니까 V0의 제곱은 얼마? A에다 D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은 D분의 얼마? V0 제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됐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뭐냐면 보러 어떻게 돼? V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됩니까? D분의 V0의 제곱에 Y가 돼 있는 상태죠.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dv, dy라는 거야. 그치? dv, dy니까 우리가 미분만 좀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dv니까 v를 y로 미분하는 겁니다. 얼마 됩니까? 2v에다가 dv가 되겠죠? 2v에다가 dv가 되겠고요. 얼마 됩니까? d분의 얼마? v0의 제곱에 y가 되고 이거는 미분하면 dy가 되겠죠? 기본적인 미분이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떻게 됩니까? dy에다 얼마? dv라고 하는 녀석, 뒤집어서 dv, dy라고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얼마 됩니까? 결론은 2v. 자, 어떻게 됩니까? 2v가 되죠. 자, 2v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다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식을 여기다 표현해 준다라고 친다면 얼마? 2v분의 1에다가 얼마 되죠? d분의 v0의 얼마?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진 걸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타우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뮤에다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녀석이 여기다 써보면 얼마 돼? 2vd에다가 얼마 돼요? v0의 제곱이 돼요. 요 모양 자체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요게 조금 껄쩍지근해요. 이런 모양이. 그래서 v라고 하는 걸 다시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써도 되죠. v는 속도니까 플러스 값으로 보겠습니다. 얼마 되냐면 루트에다 d분의 얼마? v0의 제곱에 y 이렇게 써도 되죠. 맞죠?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 자체는 v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루트 d분의 v0는 양수일 거 이렇게 되고 루트 y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석해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dv를 써볼까요? dv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루트 d분의 얼마 됩니까? v0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루트 y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2 루트 y분의 안에 거 미분하면 1에다 얼마 돼? dy가 되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얼마 돼? dv라고 하는 녀석의 dy는 얼마입니까? 루트 d분의 얼마? v0 곱하기 2 루트 얼마 됩니까? y분의 1이 되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제일 끝에 있는 녀석의 전달 능력을 보는 것이니까 끝에 있는 녀석 y 꼴 얼마인 상태예요? d인 상태죠. 이걸 그대로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다? dv에다 얼마 돼? dy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2 루트 d니까 얼마 돼요? 2d분의 얼마 돼? v0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다. 결국엔 여기 주어진 v0가 제일 끝에 있는 녀석이니까 약분되고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식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이 식에서 우리는 뭘 찾는다 이제? 뭐를 찾는 거죠? 바로 주어진 녀석의 타우를 찾아본다면
뮤에다 얼마 돼? dv에다가 dy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뮤라고 하는 녀석에다 들어가는 녀석이 얼마입니까? 2d분의 얼마 됩니까? v0가 마지막 표면에서의 전달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속도 프로파일이 저렇게 안 돼 있고 여기 한번 볼까요? 속도 프로파일이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턴의 점성 법칙을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선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선형이 되어 있다면 식 자체를 나타낼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표현되지 않죠. 어떻게 돼요? 그냥 v 이퀄 얼마? a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v 이퀄 ay가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한번 써볼게요. 자, v 이퀄 ay가 만들어졌다라고 칠 때 결론은 역시 v0라고 하는 녀석은 d만큼 위치해 있을 때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d는 어떻게 되죠? a를 우리가 표현해줘야 되잖아. 자, a라고 하는 녀석은 자, 그래서 a는 얼마? d분의 얼마? v0가 됩니다. 아,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에 대한 부분을 v를 찾아본다면 얼마 돼? 어렵지 않습니다. v0에다가 얼마? y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제 우리는 dv, dy를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식을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자, 얼마? d분의 v0에다 얼마 됩니까? 이거 그냥 끝났죠?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뭘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달 능력 타우는 어떻게 됩니까? 뮤라고 하는 녀석에다 얼마 돼? d분의 v0가 되겠죠. 공식.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놓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개 비교 가능한 게 보입니다. 뭐냐면 얘는 지금은 선형 프로파일일 때 얘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선형이 아니라 어디죠? 포물선 프로파일. 다시 말하면 속도의 분포 형태가 포물선을 이룰 때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일종의 선형을 이룰 때입니다. 그럼 두 개를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보입니까? 선형으로 이루는 녀석과 여기 주어져 있는 뭡니까? 여기다 잡지? 뭐 상관없죠.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본다면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과 그죠?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과 그 다음 뭐가 되죠? 포물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당근 어떻게 됩니까? 포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포물선의 전달 능력이 그죠? 일반 선형 전달 능력, 선형의 전달 능력을 비교하면 선형의 전달 능력을 그죠? 비교를 하면 여기 포물선에다 몇 배를 해야? 2배를 해야 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다 어떻게? 2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선형일 때의 전달 능력보다 포물선일 때의 전달 능력은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공식 넣고 푸는 건데 뭐가 어려워? 자, 이해가 됩시다. 다음 예를 볼게요.